경비원 주제에 감히 말대꾸를 해? 한성타워 로비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에 주변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테크인 영업부장 김태준의 손이 57살 경비원 강철민의 뺨을 후려쳤고 그 순간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천억 원 규모의 한성타워 건물주 그리고 3조 원 자산의 한성그룹을 소유한 회장의 외동딸 서연이었습니다. 저 늙은이 때문에 내 차가 긁혔어. 당장 배상해. 김태준은 비웃으며 바닥에 주저앉은 강철민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만에 이 오만한 부장과 그의 동료들은 그 경비원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건물이 바로 며느리의 아버지 소유였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의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아저씨, 택배 좀 대신 받아놓으라고 했잖아요. 왜 안 해놨어요? 한성타워 1층 로비의 젊은 여자 직원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실 앞에 서 있는 28살 테크인 대리 최민지였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57살 강철민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정년퇴직 이후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3년 전부터 이곳 한성타워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건물을 지키고 주민들을 응대하는 게 그의 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택배 기사님이 늦게 오셔서 제가 미처. 강철민이 조심스럽게 설명하려 했지만 최민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나이만 많지 일처리는 영 아니네. 그녀는 한숨을 크게 쉬며 돌아섰습니다. 강철민은 그저 죄송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특히 한성타워에 입주한 IT 기업 테크인의 직원들이 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강철민은 경비실 구석에 놓인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싸준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건물 입구로 택배차가 들어오고 주차 문제로 항의하는 주민이 찾아오고 또 누군가는 경비 아저씨, 이리 좀 와봐라고 불렀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강철민은 식은 밥을 몇 숟가락 떠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테크인 영업부 과장 이상호가 경비실 문을 벌컥 열며 방해했습니다. 아저씨, 내 차 좀 빼줘요. 급해서 그러니까 빨리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철민은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이상호는 강철민이 천천히 움직이자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느려. 나이 드니까 동작도 굼뜨네. 강철민은 아무 말 없이 차 키를 받아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서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들 준혁이의 결혼 자금 마련을 도왔고 이제는 며느리 연희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이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차를 빼주고 돌아오는 길에 강철민은 건물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테크인 영업부장 김태준이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지나가자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저 경비 아저씨 말이야, 진짜 답답해.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더라고. 맞아요, 부장님. 나이만 많지 쓸모가 없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강철민의 귀에 들렸지만 그는 못 들은 척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족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강철민은 유니폼을 벗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연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9살의 연희는 2년 전 아들 준혁과 결혼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씻고 오세요. 연희의 밝은 목소리에 강철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연희는 시아버지의 지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시아버지의 얼굴에 그늘이 자주 보였습니다. 식사 중에도 한숨을 쉬고 밤에는 잠을 설치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 박순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시더구나. 연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가족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그 고통이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은 강철민은 밥을 먹으면서도 어딘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철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테크인 직원들에게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접받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웃으며 출근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직 주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냉장고를 열고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문득 시어머니 박순자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연희야, 아버님이 요즘 점심도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아. 바쁘셔서 그런가 봐. 연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시아버지께 직접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연희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메뉴들을 떠올리며 장을 봤습니다. 신선한 삼겹살, 상추, 깻잎, 그리고 된장찌개 재료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연희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삼겹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밥은 갓 지은 따끈한 쌀밥으로 준비했습니다. 도시락 2개의 음식을 가득 담으니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남편 준혁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도시락이 왜 이렇게 많아? 아버님께 갖다 드리려고요. 요즘 점심 제대로 못 드신다고 하셔서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바쁘실 텐데 괜히 방해되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오랜만에 아버님께 맛있는 거 드리고 싶어요. 연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혁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연희에게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희는 한성그룹 회장 서대성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한성타워는 바로 연희 아버지의 소유였지만 결혼할 때부터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연희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재벌가 딸이라는 신분 때문에 받았던 시선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의 태도가 싫었습니다. 준혁을 만났을 때도 신분을 숨겼고 준혁은 연희의 사람 됨됨이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연희는 평범한 며느리로 시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연희는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성타워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건물에 도착한 연희는 1층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중앙에 분수대가 있는 로비는 연희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자주 왔던 곳이었으니까요. 경비실은 로비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연희는 도시락을 들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경비실 앞에 다가가기도 전에 복도 저편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주차 관리도 제대로 못해? 남자의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로비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살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경비원 한 명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경비원은 바로 시아버지 강철민이었습니다. 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서 있었고 정장 입은 남자들은 시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니, CCTV도 안 보고 어떻게 차를 빼준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 그 실수 때문에 내 차가 긁혔다고. 연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테크인 직원들인가 봅니다. 시아버지를 저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연희는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시아버지만 더 곤란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정장을 입은 남자 중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김태준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시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손가락으로 시아버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이만 처먹고 일은 제대로 못하네. 경비원 주제에 이것도 못해? 연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비원 주제라니 저 사람은 지금 직업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런 사람은 자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물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요. 이상호 과장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강철민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연희는 시아버지가 잘릴까봐 두려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뭐 워낙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 구하기 힘드니까 여기라도 붙어 있으려고 하겠죠. 최민지 대리의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민은 그저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다시는이 몇 번째야? 김태준 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기 경비원들 수준이 다 이 모양이야? 건물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우리 회사 이사할 거라고 전해. 그 말에 다른 경비원들도 긴장한 표우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동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연희는 기둥 뒤에 숨어서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강철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경비실로 돌아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경비원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 선배님 괜찮으세요? 저 사람들 너무 심했어요. 괜찮아. 익숙해. 강철민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매일같이 이런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연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시아버지를 위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물러나야 할까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모습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닦고 경비실로 걸어갔습니다. 아버님. 연희의 목소리에 강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도시락을 들고 서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연희야, 내가 왜 여기에? 점심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연희는 웃으려 애썼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며느리가 운 것을 눈치채고 당황했습니다. 혹시 방금 그거 봤니?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운 모습 보여서 미안하구나. 아버님이 왜 미안하세요?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철민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게 내 일이야. 돈 벌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지만 아버님은 잘못하신 게 없잖아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경비원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지. 하지만 나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아. 강철민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연희는 시아버지의 강인함에 또 한 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시아버지를 저렇게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제 울지 말고 같이 밥 먹자. 강철민은 며느리가 가져온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구워진 삼겹살과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경비실에 퍼졌습니다. 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고맙다, 연희야.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아버지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연희는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먼저 갈게요. 오늘 저녁에 뵐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정말 고마웠어. 연희는 경비실을 나와 건물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차에 타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연희의 아버지, 한성그룹 회장 서대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연희야,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러니? 아버지, 한성타워에 입주한 회사 중에 테크인이라고 있죠? 응, 있지. IT 회사인데 왜? 연희는 방금 목격한 일들을 아버지에게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테크인 직원들이 시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회사 임대차 계약서하고 인사 담당자 연락처 모두 보내주세요. 그리고 연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제가 직접 한성타워에 갈게요. 알았다. 필요한 건 다 준비해줄게. 전화를 끄는 연희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연희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녁 식사 내내 시아버지의 지친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철민은 평소처럼 6시에 출근했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강철민은 어제 며느리가 가져다준 도시락 덕분에 기분이 조금 나아졌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쯤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김태준 부장이 휴대폰을 들고 화난 표정으로 경비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이상호 과장과 최민지 대리도 따라왔습니다. 야, 경비! 김태준이 경비실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습니다. 강철민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내 차 봤어? 주차장에서 옆 차랑 부딪혔다고.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 당신이 내 차 빼줬잖아. 그때 제대로 안 봐서 긁힌 거야. 김태준은 핸드폰 화면을 강철민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차 옆면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거 수리비 얼마인 줄 알아? 300만 원이야, 300만 원. 당신이 배상해. 제가 분명히 조심해서 빼드렸는데요. 혹시 다른 곳에서 긁힌 건 아닐까요? 강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태준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뭐? 지금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CCTV를 확인해보면. CCTV? 경비원 주제에 말대꾸해. 그 순간 김태준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강철민의 왼쪽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철민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호 과장이 거들었습니다. 부장님 화나실 만하네요. 저 정도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받으려고 하니. 그러게요. 저 나이에 경비원밖에 못하는 이유가 있네요. 최민지 대리도 비웃었습니다. 강철민은 뺨을 감싸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나이에 직장에서 뺨을 맞다니 이보다 더 치욕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철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태준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잘못했으면 배상해. 300만 원 이번 달 안에 내놔. 300만 원은 제가 어떻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못 내면 경찰 부르든지 해. 김태준은 그렇게 말하고는 동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강철민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비원들도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봐 못 본 척했습니다. 강철민은 경비실로 돌아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뺨을 만져보니 붓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철민은 책상 서랍에서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뺨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하지? 며느리가 또 걱정할 텐데. 강철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강철민 씨, 혹시 괜찮으세요? 방금 그 일 봤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니까요. 아니, 그래도 손님이 경비원을 때리는 건 문제잖아요. 신고하시겠어요? 강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말이요? 그런데 뺨이 많이 부었는데 병원이라도 가보세요. 괜찮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을 겁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강철민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뺨에 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화끈거리는 뺨을 식혀줬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식힐 수 없었습니다. 그때 로비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연희가 숨을 헐떡이며 경비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연희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연희는 강철민의 부은 뺨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뺨을 살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연희야, 내가 왜 또 여기 온 거니?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연락받았어요. 아버님이 손님한테 맞았다고요.
연희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며느리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을 때리는 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부은 뺨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연희야, 그건 왜 찍는 거니? 증거로 남겨야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하지만 일을 크게 만들면 내가 더 곤란해진다. 아니에요. 아버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연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다 해결할게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연희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그냥 넘어가자. 강철민은 며느리가 괜한 일에 휘말릴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님,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돌아올게요. 연희는 일어서서 경비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로비 한가운데 서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한성그룹 회장 서대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한성타워예요. 무슨 일이니? 테크인 김태준이라는 사람이 시아버님 뺨을 때렸어요. 지금 뺨이 퉁퉁 부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회장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 사돈을? 아버지, 지금 당장 한성타워로 오세요. 제가 로비에서 기다릴게요. 알았다. 10분 안에 도착한다. 전화를 끊은 연희는 로비 중앙에 서서 테크인 사무실이 있는 위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연희를 쳐다봤지만 연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10분 후 건물 정문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 3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70대 초반의 위험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서대성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따라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한성그룹 회장님이시잖아. 왜 갑자기 오신 거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서대성 회장은 딸 연희에게 걸어갔습니다. 연희야. 아버지. 연희는 아버지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대성 회장은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왔어. 아버지, 시아버님이 저기 계세요. 연희는 경비실을 가리켰습니다. 서대성 회장은 경비실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실 안에서는 강철민이 얼음을 뺨에 대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회장이 들어오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강철민은 한성그룹 회장 서대성을 알아봤습니다. 몇 년 전 건물 준공식 때 한 번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회장이 경비실에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돈어른, 괜찮으십니까? 서대성 회장의 말에 강철민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돈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연희가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님, 제 아버지세요. 한성그룹 회장이시죠? 강철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가 한성그룹 회장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철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희야, 이게 대체. 죄송해요, 아버님.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대성 회장이 강철민의 부은 뺨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누가 감히 사돈어른을 때렸습니까? 그건. 강철민이 말을 망설이자 연희가 대신 말했습니다. 테크인 영업부장 김태준이에요. 15층에 있어요. 서대성 회장은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테크인 대표에게 연락해. 지금 당장 로비로 내려오라고 해. 비서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비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이 직접 나타났다는 소문이 건물 전체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테크인 직원들도 하나둘씩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김태준 부장은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민지 대리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뭐가? 한성그룹 회장님이 로비에 오셨대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을 부르셨대요. 뭐? 한성그룹 회장이? 김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성타워의 건물주가 바로 한성그룹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회장이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 모르겠어요. 근데 경비실 쪽이 완전 난리예요. 김태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상호 과장과 함께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도착하니 정말로 서대성 회장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그 여자를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경비실에서 봤던 여자였습니다. 경비원의 며느리라고 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테크인 대표 박진수가 급하게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서대성 회장을 보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 대표님, 당신네 직원이 우리 건물 경비원을 폭행했습니다. 서대성 회장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박진수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폭행이라니요? 그게 무슨... 여기 계신 분이 바로 피해자십니다. 서대성 회장이 강철민을 가리켰습니다. 강철민은 여전히 경비실 앞에 서 있었고 뺨의 부기는 더욱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사돈 어른이십니다. 사돈 어른이요? 박진수 대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대성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네, 제 딸의 시아버지십니다. 제 딸 서연이입니다. 서대성 회장이 연희를 소개하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김태준과 이상호, 최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자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경비원의 며느리가 한성그룹 회장의 딸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회장님, 죄송하지만 어느 직원이 그런 일을 했는지. 박진수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 계신 김태준 부장님이에요. 연희가 손가락으로 김태준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태준에게 쏠렸습니다. 김태준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건... 부장님, 어제 우리 시아버님 뺨을 때리셨죠? 그리고 오늘도요. 경비원 주제라고 말씀하셨죠? 연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태준은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진수 대표는 즉시 김태준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김 부장, 이게 사실이야? 그게 차가 긁혀서. 차가 긁힌 게 사람을 때릴 이유가 돼? 박진수 대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회사에 존폐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한성타워에서 쫓겨나면 테크인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한 탓입니다. 박 대표님,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닙니다. 저분께 하셔야죠. 서대성 회장이 강철민을 가리켰습니다. 박진수 대표는 강철민에게 걸어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강철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며느리 연희가 다가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연희야, 이게 꿈이니 생시니? 꿈이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연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대성 회장이 박진수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제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테크인이 한성타워에서 즉시 퇴거하시거나, 둘째, 관련된 직원들을 즉시 해고하시거나. 박진수 대표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직원들을 희생시켜야 했습니다. 회장님, 관련 직원들을 즉시 징계하겠습니다. 징계가 아니라 해고입니다. 네, 해고하겠습니다. 박진수 대표는 김태준을 돌아봤습니다. 김 부장, 이상호 과장, 최민지 대리. 세 사람 모두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네, 대표님. 김태준이 소리쳤지만 박진수 대표는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사무실에서 짐 싸서 나가세요. 오늘로 끝입니다. 김태준과 이상호, 최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김태준은 마지막으로 강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경비원이 한성그룹 회장의 사돈이었다니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렇게 아이러니할 수 있을까요? 연희가 김태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무시하셨죠? 경비원이라고 함부로 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당신들의 마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연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단호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부장님은 오늘부터 직장을 잃으셨어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 시아버님이 이 일자리 잃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하셨는지 부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김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돌아서서 시아버지에게 걸어갔습니다. 아버님, 이제 괜찮으세요? 강철민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희야, 내가 이런 집안 딸인 줄 몰랐구나. 저는 그냥 아버님의 며느리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서대성 회장이 박진수 대표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앞으로 테크인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즉시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박진수 대표는 또다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김태준과 그의 동료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뭐하고 있어? 어서 사과드려. 김태준, 이상호, 최민지는 떨리는 다리로 강철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상호와 최민지도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강철민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강철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용서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족이 있을 텐데 이 일로 더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철민의 말에 김태준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은 이 사람을 때리고 모욕했는데 정작 이 사람은 자신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준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서대성 회장은 건물관리사무소장을 불렀습니다. 소장님, 오늘부터 한성타워의 경비원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급여 인상과 복지 혜택 확대를 지시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입주회사들에게 공문을 보내주세요. 건물관리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퇴거 조치한다고요. 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서대성 회장은 강철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돈어른,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강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하지만 저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십니까? 저는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일로 배웠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지키는 일이 저는 좋습니다. 강철민의 말에 서대성 회장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사돈어른. 제가 사돈을 잘못 봤네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런 훌륭한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강철민은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는 시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연희야. 로비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일은 한성타워 전체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강철민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서대성 회장이 가족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강철민은 아내 박순자와 아들 준혁과 함께 한성그룹 본사 근처의 고급 한정식당으로 갔습니다. 박순자는 며느리가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에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연희야, 내가 정말 그런 집안 딸이었니? 네, 어머니. 하지만 저는 그냥 어머니의 며느리로 살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너무 부족한 대접을 한 건 아닌지 걱정이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잖아요. 연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도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몰랐어. 괜찮아요. 저도 일부러 말 안 했으니까요. 식사 중에 서대성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일로 많이 놀라셨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성타워뿐만 아니라 저희 그룹의 모든 건물에서 직원 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철민은 차 안에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모두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강철민은 다시 한성타워 경비실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오는 회사원들이 경비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원님. 좋은 아침입니다. 강철민은 놀라워하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한 직장인이 강철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별일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도 어제 일을 보고 반성했습니다. 그동안 경비원분들께 무심했던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은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갔습니다. 강철민은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그 사건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경비원들의 위상을 높여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 연희가 또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박순자도 함께였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도시락이에요. 박순자가 웃으며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강철민은 아내와 며느리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사람은 경비실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경비원들도 함께 어울려 따뜻한 점심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서대성 회장은 한성그룹 전 계열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직급과 직종에 상관없이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든 동료를 무시하거나 갑질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징계한다. 이 공문은 한성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비원, 청소원, 식당 직원 등 그동안 무시받았던 직종의 사람들이 조금씩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강철민은 경비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문에는 한성그룹의 직원 복지 개선 정책이 기사로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시작이 바로 한 경비원의 이야기에서 비롯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경비원들에게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평범한 며느리로 시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가끔 아버지 회사 일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연희에게 중요한 것은 재벌가 딸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내가 경비원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거야. 서대성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돈어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는 계속 경비원으로 일하고 싶어. 이 일이 자랑스럽거든. 연희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멋지세요. 제가 아버님을 존경하는 이유예요. 그날 밤 강철민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성타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곳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건물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요. 세상에는 귀한 직업도 천한 직업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강철민은 그것을 몸소 증명했고 한성타워는 그 교훈이 살아 숨쉬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